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산 1,400조를 지닌 미스터 에브리띵 무함마드 빌 살만 알 사우드. 돈이 얼마나 있는지 포브스조차 가늠하지 못할 만큼 부자인 그는 사우디의 1인자로서 지난 16일 한국과의 투자 협약을 위해 방한하였습니다. 빈 살만은 사우디의 최대 프로젝트 총 사업비 663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원했고, 국내 기업들은 총 20여 건에 달하는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거세게 불 예정입니다. 사우디 투자부 장관 칼리드 알팔레에 따르면 이날 현대로템, 롯데정밀화, DL케미칼, 삼성물산, 한국전력, 대우건설, 코오롱,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빈 살만의 인생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영내 북서부 홍해 인근 26,500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신도시를 짓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UAE가 두바이를 건설할 땐 역시 돈이며 다 돼 정도의 반응이었다면 네옴시티는 돈이 있어도 이게 가능하다고? 라 할 정도의 입이 떡 벌어지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컨셉의 도시, 즉 거주형, 산업형, 관광형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해안 지역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내륙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거주도시 더라인,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 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네옴산 해발 2,600m에 자리하는 대규모 친환경 산악관광도시 트로제나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한국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도시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될 거주도시 더라인인데요. 사업 설명회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폭은 200m, 높이가 무려 500m로 총 연장 170km 길이로 지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한다는 게 사우디의 구상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데, 쉽게 말해 롯데월드 타워만한 높이의 빌딩을 서울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쭉 연결지어서 사막과 협곡, 산악지대를 지나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국경이 한데 모이는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현실판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빈 살만. 일반적인 도시는 수평형 구조인 반면 더라인은 수직형 구조로 재구성하여 궁극적으로 900만 명을 거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직선형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신속한 이동을 가능토록 하는 교통 인프라 및 터널 토목 공사가 필수적이겠죠. 특히 사우디는 정확한 공사 공기를 요구하며 43개월의 한정된 시간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기를 맞추며 발주처의 신뢰를 쌓아온 역사가 있는데요. 예상 공기보다 빨리 끝내는 경우도 많아 일각에서는 야, 괜히 한국의 국가번호가 8이겠냐, 더군다나 8이 플러스다 라고 하죠. 첫 공사인 연장 28km 터널 중 12.5km를 맡은 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강점은 공사 기간이 짧더라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마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으로, 더라인 터널은 인력 3,000명과 장비 350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해 주야 2교대로 작업을 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더라인 중간 부분인 산악지역 동쪽에서 터널을 파내려가고, 반대편 서쪽 공사는 스페인 FCC와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 공정총공사 컨소시엄이 맡았는데요. 서로 우선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낸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수주를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터널을 뚫으면 그곳에 다닐 이동교통수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이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옴 더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더라인 끝에서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20분이라고 하였는데요. 170km의 거리를 20분으로 이동한다면 중간 기착지에서 멈추는 요인을 무시하더라도 최소 시속 510km로 달려야 합니다. 대규모 여객 수송이 가능한 육상 교통수단 중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고속철뿐이겠죠. 현대로템은 이집트, UAE 등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고속철을 건설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인프라 사업을 두고 한국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을 마친 빈 살만은 그 자리에서 중국과 280억 달러, 우리 돈 약 38조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은 40조, 중국은 38조의 MOU, 즉 중국과 한국의 경쟁에서 이기는 국가가 실제 계약까지 따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목과 철로에서는 한국이 우세하다면 그 위에 세워질 건설에서는 막상막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건설 시장을 기준으로 양적으로는 중국이 앞서고 질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부터 570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오르더니 2021년에는 공사 수주액을 대폭 늘리면서 1위 자리를 고수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전체 해외 건설 시장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한편 국내 전문 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 업체를 넘어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 경쟁력은 평균 60.2점으로 중국의 52.1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특히 집안조성 포장 공사업과 실내건축 공사업,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등은 주요국 전문 건설업체보다 종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사우디와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한국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아랍권 매체 알모니터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와 후티 반군에 제공하고 있는 자폭 드론에 중국 기술과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바바라 리프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 8월 상원 외교위원회 자리에서 중국이 아랍 국가들에 대한 군용 드론 및 기술에 대한 판매를 추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판매한 드론 기술로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의 드론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즉 후티 반군입니다. 매체는 이란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중국산이라는 것이 아이러니다. 중국은 이란과 척을 지고 있는 사우디에 CH-4 드론을 UAE에는 윙룽2를 판매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사우디 앞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자국산 무기를 판매하였고 이란에는 사우디 몰래 지속적인 군사협력을 통한 드론 기술 이전을 해주고 있었던 중국이었습니다. 양아치가 따라오는데요. 사우디에게 있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드론입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은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폭파시키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는 모두 이란이 지원해준 무기였죠. 또한 중국의 위구르족 박해 관련 사우디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중국은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비판을 단속하기 위해 중동권 지역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가 인용한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산하 키신저 미중연구소의 신규 보고서 강철 만리장성에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위구르인을 억류하고 송환하는 등 탄압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외부의 위구르인 5,500명이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고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이버 공격과 협박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1,500명이 넘는 위구르인은 붙잡혀 구금되거나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송환된 이들은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게 되죠.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은 무슬림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에 협조하는 것은 국가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소식을 통해 중국은 화들짝 놀랐는데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수니파의 지도자 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 이 지역의 실권을 얻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구르 독립무장단체인 ETIM 창시자 중 한 명인 아부드 카디르가 최근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같은 수니파인 ETIM에 대한 사우디의 지원이 약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정되어 있던 위구르인 4명 중국 송환을 갑작스럽게 중단하였는데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13세 소녀를 포함해 4명의 위구르족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으로 추방하려던 계획이 막판에 무산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 제고가 핵심이며 빈살만이 해외 경제 투자를 앞두고 인권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빈살만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자말 카스코지를 자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빌미삼아 그의 왕위 계승에 대해 반대하였었는데요. 즉 빈살만이 비전 2030을 추진하며 꿈꿔왔던 자신의 이미지인 개혁 군주가 아닌 냉혹한 독재자로의 이미지로 굳혀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빈살만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네옴시티를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신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파워 강국가의 협업으로 이 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자국과 해외 여론의 반응을 한 번에 뒤바꾼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BTS의 사우디 스타디움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비아랍권 가수로는 최초로 열리는 스타디움 공연이었는데요. 당시 BBC는 대서특필하며 왜 사우디는 BTS의 공연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내었는데 사회 개혁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빈살만의 왕권 계승에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필수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연에 참가한 알 나세르 씨는 이번 공연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우디 정부에 감사하다며 아바야는 강제 착용이 아니듯 오늘 여기 온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사우디의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파르한 알사우드 왕자 겸 문화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방안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인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빈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2017년 미국 뉴욕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 세계 예술품 경매사상 최고가인 4억 5,030만 달러 약 6천억 원에 낙찰되었을 때 작품의 대리 구매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문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한국은 음악, 영화, 유산, 그리고 요리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한국만의 창의성과 독특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국과 사우디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과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죠. 또한 소프트 파워를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의 건설 및 인프라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꼭 필요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이자 저널리스트 투르키 알다킬은 최근 알샤르크 아라우시아드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왜 한국인들은 사우디인들에게 우위와 존중을 보여주었는가 라는 제목을 통해 1980년 초 한국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건설과 건축 현장에서 보여준 성실한 모습이 사우디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각인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와 같은 건설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인의 높은 역량과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죠. 특히 수도 리야드에 들어서는 킹살만 파크 사업의 최고 경영자 자리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사장을 역임한 조지 타나 시제비치 CEO인데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지은 쌍용 건설이 이번 33조 규모의 킹살만 파크 공사 수주에도 도전하고 있는데 조지 CEO는 김석준 쌍용 건설 회장은 나의 영웅이라며 내가 마리나 베이 샌즈 사장이었을 때 쌍용이 호텔 타워를 지었고 그는 예산부터 일정 등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며 앞으로도 같이 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기둥이 되는 두 개의 건물이 50도로 기울어진 채 서로 맞대어 지탱하는 형태로 그 위로 6만 톤에 달하는 스카이파크를 얹은 구조라 공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세계 각국 유수의 내노라 하는 14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해 탈락했죠. 심지어 설계를 맡은 모세 샤프디 본인도 자신이 설계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계 변경 없이 100% 그대로 세워질 줄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시공사인 쌍용 건설의 기술력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현재 쌍용 건설은 킹살만 파크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우디에서 한국의 인프라 및 건설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렇죠. 2010년을 전후해 중동의 오일머니는 중국과 대거 협약을 맺고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발맞춰 합작 투자를 통해 중동에서 생산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서 15년 중국에서 철강, 조선 등 중공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과잉 투자로 인해 파산하였고 중국 제도적으로 해외 투자금의 이탈을 제한하고 있어 중동 자금은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굴뚝 산업의 공급 사슬과 중국 시장의 이해가 부족했던 중동 자금은 중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2017년에서 18년 대부분 철수하였죠. 현재는 부동산의 건설업까지 붕괴해 중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일방적인 비방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중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중국이 한 40개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면 중국인 메롱.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